요즘 우리가 얼마나 산만해졌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알림을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어느새 30분이 넘게 뉴스피드만 스크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흩어집니다. 일을 하려고 노트북을 열었다가 결국 유튜브에서 무작위 영상을 보고 끝나버리기도 하죠. 만약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ADHD를 앓고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상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극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어서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알림이 울리고 영상이 나오고 노래가 들리고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며 우리의 주의를 훔쳐갑니다.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우리의 집중력은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살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분산된 주의력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이것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한 번 방해를 받은 후 다시 완전히 집중하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23분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이제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다른 업무를 하거나 음악을 트는 등 주의를 끊을 때마다 이 시간을 곱해보세요. 하지만 만약 이것을 해킹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뇌를 훈련시켜 방해 요소를 무시하고 업무에 너무나 깊이 몰입한 나머지 주변 세상이 사라지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요. 이 기술은 실제로 존재하며 어떤 디지털 마케팅 코치가 만든 혁신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이 기술은 일본의 선불교 사원에서 유래했으며 그 이름은 이치고 자마이입니다. 이치고 자마이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일본 선불교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채널 회원분들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콘텐츠를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채널 역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댓글로 대답해 주세요. 오늘 당신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요? 휴대전화인가요? 소셜미디어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인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1장 제이크의 이야기. 제이크 모리스는 16살 때 인생의 경주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학과 물리학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편이었죠. 문제는 제이크가 집중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부하려고 앉으면 몇 분 지나지 않아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적분 책을 펴놓고는 구글에서 일하면 얼마나 멋질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보다가도 중간에 멈추고 경기 점수를 확인했죠. 제이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주 크고 무섭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죠. 그는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학 중 하나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즉 MIT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적은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는 동안 제이크는 어중간한 성적에 머물렀습니다. C학점 하나, B학점 하나, 겨우 통과할 정도였지 MIT를 꿈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이크를 놀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야, 제이크, 네가 MIT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수학에서 B학점도 못 받으면서 말이야. 넌 결국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패티나 뒤집게 될 거야. 그들은 웃었고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명치에 맞은 것처럼 아프게 느꼈습니다. 가장 최악인 건 부모님 또한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악의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뿐이죠. 제이크, 넌 잠재력이 있어. 하지만 산만함을 고쳐야 해.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제이크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걸요. 문제는 책상에 앉을 때마다 마음이 그를 방해해서 그 잠재력을 꺼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뇌가 자꾸 미래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순간을 아시나요? 제이크는 몇 시간이고 공상에 빠졌습니다. MIT 졸업식에 참석하는 모습, 프로그래머로서 출근하는 첫날,
자신을 의심했던 친구들이 사과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학책은 덮여 있었고 물리학 과제는 백지 상태였으며 꿈은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적분 시험에서 또다시 낮은 점수를 받은 후 제이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범함에 지쳤고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에 지쳤으며 친구들의 농담을 듣는 것에 지쳤습니다. 하지만 방에 틀어박혀 포기하는 대신 제이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2장, 선생님과의 만남. 다음 날 제이크는 다나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일본계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중심이 잡혀있는 분이었죠. 그는 평화를 전하는 듯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교실 질서를 잡으려 소리칠 때 다나카 선생님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제이크는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나카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고개를 들고 돋보기를 벗으며 제이크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럼 제이크, 앉거라. 무슨 일이니? 제이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적을 정말 올리고 싶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지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려고 앉으면 마음이 자꾸 여기저기로 튀어요. 항상 산만하고 그러다 보니 성적은 안 오르고 계속 이 악순환에 갇혀 있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정의 미소가 아니라 익숙한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제이크 질문 하나 해도 될까? 공부하러 앉을 때 컴퓨터에 탭을 몇 개나 열어두니 제이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10개 정도요. 그럼 휴대전화는 어디에 두니? 옆에 둬요. 알림을 켜두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니 다음에 뭘 할지 계획하거나 아까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말이야. 제이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낮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나이 때 딱 그랬거든. 제이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진심으로요. 난 일본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나도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단다. 마음이 항상 방황했지. 할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말이야. 제이크는 호기심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선생님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제이크에게 건넸습니다. 이치고, 자마이. 제이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종이를 보았습니다. 이치라고요. 어디서 온 말인가요? 이치고 자마이. 이건 선불교의 개념이란다. 문자 그대로 하나의 행동에 대한 집중을 의미해.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 하는 수행이지. 마치 너와 그 행동이 하나가 된 것처럼 말이야. 제이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같은 건가요? 단지 집중하는 것만이 아니란다, 제이크. 네가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되는 거야. 네가 수학을 공부할 때는 수학을 공부하는 제이크가 아니야. 네가 바로 수학인 거지. 분리는 없어. 밖에서 과제를 관찰하는 너는 없는 거야. 완전히 몰입하는 거지. 제이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이를 알아차리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마. 비디오 게임을 시작했다가 3시간이 훌쩍 지나간 걸 깨달은 적 있니? 네, 항상 그래요. 그래, 넌 몰입 상태에 들어갔던 거야. 너무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지. 이치고 자마이는 어떤 활동에서든 의도적으로 이 상태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제이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말이 되었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나요? 다나카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렇고 말고 오늘날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 또는 몰입 상태라고 부른단다. 집중된 주의력을 연습하면 뇌 구조가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수십 개나 있어. 주의력을 조절하는 영역인 전두엽 피질의 밀도를 높여주지. 그는 서랍을 열어 인쇄된 기사 몇 개를 꺼냈습니다. 자, 여기 자료가 좀 있다. 이치고 자마이와 행동신경과학 기술을 결합한 기사들이야. 집에 가져가서 공부하고 적용해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주렴. 제이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이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이크, 넌 자질을 갖추고 있어. 단지
주의력을 집중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돼. 그걸 배우게 되면 아무도 널 막을 수 없을 거야. 제3장. 이치고 자마이 적용하기. 그날 밤 제이크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늦게까지 깨어 다나카 선생님이 준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기사 중 하나는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방해 요소, 모든 알림, 모든 업무 전환이 있을 때마다 뇌가 재설정하고 다시 초점을 맞추느라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반복할수록 뇌는 산만해지도록 훈련됩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포모도로 기법과 이치고 자마이를 결합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몇 분 동안 완전히 집중하는 블록을 만들고 그 뒤에 5분이나 10분의 의식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어선 안 됩니다. 소셜미디어 확인도 안 됩니다. 그저 숨을 쉬고 스트레칭하고 물을 마시며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는 선택 설계에 대해 논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해를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환경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는 다른 방에 두고 알림은 끄고 탭은 하나만 열고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만 하는 것이죠. 그는 이치고 자마이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실용적인 의미에서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행동 사이의 완전한 결합입니다. 바닥을 쓸고 있을 때 당신은 빗자루질 그 자체가 됩니다. 밥을 먹을 때 당신은 먹는 행위 그 자체가 됩니다. 선승들은 설거지 같은 사소한 일부터 정식 명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이것을 적용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유명한 선불교 격언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잠만 자라.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일 생각하며 밥을 먹거나 문제들을 곱씹으며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의 현대 문화는 한 번에 1000가지 일을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치고 자마이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주의력을 조각내면 그 어떤 활동에도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피상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산만함이 생기면, 그리고 분명히 생길 텐데 수행자는 그저 인정합니다. 아, 내 마음이 방황했구나. 그리고 부드럽게 현재의 활동으로 돌아옵니다. 죄책감도 좌절감도 없이 그저 마음을 되돌리는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운 후 제이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약하거나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의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제이크는 학교에서 돌아와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다른 방 서랍에 넣었습니다. 모든 컴퓨터 알림을 껐습니다. 브라우저 탭을 닫았고 공부 자료가 있는 탭 하나만 남겼습니다. 25분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3번 쉬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처음 5분은 끔찍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소리쳤습니다. 휴대전화 확인해. 누가 문자 보냈는지 봐. 빨리 유튜브 열어. 하지만 제이크는 읽었던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산만함이 생기면 싸우지 않는다. 그저 관찰한다. 아, 내 마음이 방황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부드럽게 주의를 되돌린다. 그는 처음 25분 동안 10번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25분 블록에서는 산만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블록에서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집중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을 때 제이크는 시계를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75분이 지났고 평소 일주일 동안 할 공부보다 더 많은 진도를 1시간 만에 나간 것입니다. 그는 에너지가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이크는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집에 오면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휴대전화, 치우기, 환경 준비하기, 호흡하기, 그리고 완전한 집중.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이치고 자마이를 모든 것에 적용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먹는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먹으면서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완전히 그 자리에 존재했습니다. 학교로 걸어갈 때는 소리와 색깔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제이크,
너 요즘 우리랑 안 어울리네. 무슨 일 있어? 제이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좋아. 그냥 지금 더 큰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이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는 미래를 꿈만 꾸는 대신 실제로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변화 이후 첫 수학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제이크는 자리에 앉아 문제를 바라보았고 그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이치고 자마이, 그는 시험을 보는 제이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를 통해 스스로 풀리는 수학이었습니다. 다음 주 선생님이 시험지를 돌려주었을 때 제이크는 종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제이크는 A 학점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높은 점수는 처음이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이 교실 건너편에서 그를 보며 미소 지었고 제이크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제4장, 고등학교에서 MIT까지의 등반, 그 다음 몇 달은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제이크는 매일 이치고 자마이를 계속 실천했습니다. 성적이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 A, 화학 A, 프로그래밍 A.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이크,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그냥 집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엄마.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이크는 훨씬 더 깊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규율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실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환경과 루틴을 만드는 것이죠. 그는 산만함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산만함은 단지 뇌가 피곤하거나 지루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 싸우는 것을 멈추고 뇌에 맞서는 게 아니라 뇌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연말에 제이크는 MIT에 지원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비웃었습니다. 야, 네가 많이 나아진 건 알겠는데 MIT라니 미쳤어. 매년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떨어지는지 알아? 제이크는 그저 웃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난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나머지는 내 통제 밖이야. 그는 입학 시험 준비, 에세이,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등 모든 것에 같은 철학을 적용했습니다. 제 시간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서요. 그리고 6개월 후 평범한 오후의 어느 날, 제이크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MIT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는 문장을 3번이나 읽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부모님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 합격했어요. MIT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는요. 제이크는 합격뿐만 아니라 대학 그 이상의 것을 배운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의력을 지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의력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합니다. 제5장, MIT 그 너머, 여정은 계속된다. MIT 입학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곧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요구되는 수준과 업무량 경쟁은 또 다른 우주였습니다. 하지만 제이크에게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산만함과 미루기, 불안과 싸우는 동안 제이크에게는 이치고 자마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하기 전 매일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깨끗한 환경 치워둔 휴대전화, 3번의 심호흡, 그리고 완전한 몰입. 그는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알고리즘, 수업 조별 과제 등 모든 것에 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교수님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크 자네의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은 놀랍군. 하나도 놓치지 않아. 제이크가 근본적인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주의력은 힘입니다. 대학 4년 동안 제이크는 가장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가장 꾸준한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꾸준함은 체계 없는 천재성을 이깁니다. 그는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술회사의 주니어 프로그래머로 취직했습니다. 제이크는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해냈어. 이제 좀 천천히 가도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인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결승선은 없습니다. 오직 다음 단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업무에 이치고 자마이를 적용했습니다. 코드 한 줄 한 줄을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모든 회의에서 그는 100% 존재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2년도 안 되어 제이크는 풀스택 프로그래머로 승진했습니다.
3년 후에는 시니어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28살에 그는 팀 리더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묻곤 했습니다. 제이크 비결이 뭐야? 어떻게 그렇게 꾸준해? 제이크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전 여러분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그저 방해 요소를 없애고 현재에 존재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완전한 집중으로요. 제6장, 그 이면의 과학. 하지만 잠시만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네. 하지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동기부여 연설일 뿐인가? 팩트를 살펴봅시다. 하버드 대학교 신경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치고 자마이가 제안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마음 챙김을 규칙적으로 연습하면 전두엽 피질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뇌의 구조가 문자 그대로 바뀐다는 뜻이며 계획, 충동, 조절, 집중을 담당하는 영역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수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집중된 주의력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성화를 최대 40%까지 줄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방황할 때 과거, 나 미래를 생각할 때 산만해질 때 활성화되는 네트워크입니다. 다시 말해 이치고 자마이 연습은 말 그대로 뇌의 산만함 센터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더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을 전문으로 하는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신경과학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꾸준히 주의력을 훈련하면 단순히 기술만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회로를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오솔길만 있던 곳에 정보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죠. 즉, 주의력이 방황할 때마다 다시 되돌리는 행위는 말 그대로 더 강한 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순수한 신경과학입니다. 이치고 자마이와 결합된 뽀모도로 기법은 프로그래머 작가들이 사용해왔습니다. 왜냐고요? 효과가 있으니까요. 환경에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집중시간, 블록을 정해 일하고 마음이 떠돌 때마다 주의를 되돌리면 여러분은 뇌를 위한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이 자라듯 훈련을 하면 주의력이 자라납니다. 이치고 자마이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단지 생산성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식사를 다 마쳤는데 맛조차 기억나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휴대전화를 확인한 적은 또 얼마나 많았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던 적은요. 우리는 자동 조종 모드로 살고 있습니다. 산만함 속에 인생이 우리 곁을 그냥 지나가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치고 자마이, 그것은 당신을 깨웁니다. 완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법을 배우면 일을 더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잘 살게 됩니다. 음식 맛이 더 좋아집니다. 대화의 깊이가 생깁니다. 경험이 더 풍부해집니다. 마치 매트릭스 밖으로 나와 진짜 세상을 처음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놀라게 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높은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합니다. 왜일까요? 행복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갖는 데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현재로서 존재하는 데서 옵니다. 제이크는 이것을 배웠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이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여전히 팀 리더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5분도 집중하지 못했던 16살 소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이크는 팀원들에게 이치고 자마이를 가르칩니다. 그는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전에는 평범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외적인 성과를 냅니다. 스트레스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 명료함을 가집니다. 그리고 보세요. 제이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지능 지수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연줄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배우지 못한 단 한 가지를 배웠을 뿐입니다. 바로 주의력을 지휘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성공은 더 많은 시간을 갖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가진 시간을 더 잘 쓰는 데서 옵니다. 더 많은 자원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진 자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현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순간들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인생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시길 권합니다. 또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한 번에 하나씩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판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현재에 존재하십시오.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정해진 길을 따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